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처음으로 약간 혼자 좀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제 처음 방송이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에 대해서 다루게 될 줄은 좀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먹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성격상 제가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피력을 비공식적으로는 많이 하지만, 그치만 속으로는 많은 경우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이게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밝혀질 진실들을 감안하면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찰리 커크의 암살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 몇 마디 정도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를 어떻게 봐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전개가 되고 그럴 건지 약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간단히 한국에서는 아마 한국 사람들은 찰리 커크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좀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좀 몰랐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찰리 커크의 영상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우익 정치 운동가로서 18살에 터닝 포인트 USA라는 미국 우익 정치 단체를 설립해서 정통 보수의 주장을 펼쳐왔던 논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운동가, 정치 운동가였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93년생으로 31살의 나이로 죽었는데요. 그가 간단히 지키고자 얘기했던 신념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우선 그의 모든 삶의 가치,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인류의 모든 가치는 기독교로부터 시작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가족성이 있고, 개인의 인생의 가치관 등,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기독교 배경으로 이런 견해들을 좀 펼쳐왔는데, 우선 약간 전통적인 성 역할 및 남녀 결혼 제도에 대한 찬성, 그리고 그 성소수자로 하나요? 트랜스젠더들이 예를 들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했고, 어린이 교육이나 공공 정책에 있어서의 성적 젠더 다양성 표현에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어요. 낙태에도 반대했었고, 또 진보 성향에서 의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인종차별이 있다고 강조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미국 내 인구 변화와 그 massive immigration, 그 이민 정책으로 인해 백인 인구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백인들이 문화적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좀 관점을 피력을 했어요. 그리고 근거로는 백인과 동양이 아이비리그 스쿨에 입학하기가 흑인보다 더 어렵다는 점, 흑인들에 의해 범죄율이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예를 들어 백인 경찰이 흑인 범죄자를 대할 때 총을 오히려 덜 쏴게 된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자라고 각인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통계 같은 거를 들고 와서 그의 주장을 좀 펼쳤고, 이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예전 과거 노예제도를 통한 systematic racism이 아니라 문화적 내부 결핍과 반 기독교적인 그런 핵가족 해체, 싱글맘, 가정 환경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육 및 교과 과정을 통해서 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 프로그램을 좀 제어하고 해야 된다고 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는 대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대학교 제도가 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유로는 높은 등록금과 투자 대비 수익, 졸업하고 잡을 잡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그렇게 연관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편향 및 자유 사고를 또 제한한다. 참고로 찰리는 홈스쿨링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교도 안 나와서 맨날 하는 소리가, 나는 너네처럼 대학교를 안 나왔는데 너네가 날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또 가장 큰 주장이 갈등된 심화된 내용은 미국 내 총기 소유에 대한 문제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총기 소유를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해 신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끔 부여한 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쯤 며칠 전에도 그때쯤 총을 맞아서 죽었죠. 그래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자유의 침해라고 했고 총기 규제에 반대했고 총기 규제가 총기 폭력을 막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게 크게 동의를 하진 않았어요. 사실 총기 그렇다고 해서 저도 더 뾰족한 수가 있었던 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캐나다를 보면 총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총기 자루 개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민간인이 총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범죄가 일어날 때 총 사건은 그렇게 크게 많이 일어나진 않죠. 물론 캐나다에서도 지금 갱 바이올런스니 뭐니 해서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건이 많이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당연히 그 이유는 시장에 총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서큘레이트 되고 있는 총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총기를 뺏자고 하면 찰리 커크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순수하게 총기를 내놓을까요? 보통 시민들은 총기를 내놓겠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은 총기를 내놓지 않겠죠. 그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찰리 커크도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총기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주고 뭐 글쎄요.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수정헌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총으로 날 보호해라 라고 했을까요? 그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딱히 동의하지 않았고 친이스라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에는 입장을 조금 많이 바꿔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그냥 제노사이드 당한 거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입장을 좀 표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했냐, 팔레스타인이 잘했냐. 당연히 둘 다 못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제대로 한마디라도 거두려면 이스라엘이 근대 역사에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그 전부터 이미 구약부터 어슬람과 그 기독교인과 그 유대교와 모든 종교들이 믿는 그 구약부터 넘어가야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뭐 그거를 알지 못하고서 이렇게 쉽게 누구 탓이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냥 이거는 깐난 아기들이 죄 없이 죽음 당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참 물론 찰리 커크의 한 명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난리인데 세상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죽어나가는 아기들이 몇백 명이고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그렇게 굶어 죽고 배급을 받을 때에도 총을 쏴버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다고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친 팔레스타인 프로-팔레스티니언 프로테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쉽게 입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기들이 죽어나간 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병원을 학교를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인지를 삼고 거기서 하마스가 테러 활동을 하고 있으니 제네바 협정에 위반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 적군을 구분할 수 없게끔 만든 팔레스타인 탓이다라고 주장을 펼칩니다. 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가 얼마나 맞고 하겠습니까?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찰리 커크랑 그렇게 크게 동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찰리가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단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근데 찰리가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본인의 에고가 없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사람들이랑 건설적인 토론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 남들이 생각하는 관점을 들어보고 물론 당연히 토론하러 나왔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펼쳤고 그걸 논리적으로 최대한 자기가 갖고 있던 종교와 그 지식과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사람 같아. 내가 봤을 때 몇만 권 읽은 것 같아. 그냥 대학교 안 다니면서. 그럼 모든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전반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토론을 했고 그 젊은 사람들의 점점 진보 성향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좀 전통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아쉬워요. 왜냐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거든. 진보적인 성향이 나왔던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논리를 질서 정연하게 얘기를 하고 어디서부터 본인이 그거를 믿기 시작했으며 하는 것들을 그냥 똑같이 논리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물론 내 개인적으로는 찰리 커크를 많이 동의했던 부분이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논리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인류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됐을까요? 거의 없었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 커가지고 제이디 벤스를 2028년에 대통령을 시키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who knows, 본인이 마지막에는 결국 대통령까지도 볼 수 있었던 자리를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능력이 되고 정말 브라이트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참 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는 마지막으로 쓰러지는 순간에도 손에 총이 아닌 마이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마이크로 평생을 살았고 그게 얼마나 비폭력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이 사람 죽는 순간에도 나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찰리 커크의 평상시 그 토론 같은 걸 보았을 때 내가 느낀 거는 엄청 공격적으로 일부러 하지도 않았어요. 본인은 보통 토론을 하다 보면 공격을 그렇게 인신공격을 당하면 열받아가지고 막 니는 얼마나 잘났어 죽여버려 이런 막 빡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고 최대한 컨트롤 하려고 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겼던 그런 매너를 나는 느꼈어요. 너가 틀리다고밖에 나는 얘기할 수 없다. 네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백그라운드에서 이러이러한 걸 나는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거를 다 수치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너의 잘못은 아니다.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고쳐나가 보자 하면서 좀 오히려 위로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런 모습이 참 사람들이 찰리를 기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의 인간적인 모습. 마지막에도 했던 얘기가 자기가 제일 좋은 순간은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랑도 굉장히 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해서 뭐 에어포스 원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이 자기 품에 안길 때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얼마나 그가 인간적인 모습이었는지를 좀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지금 서 있어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대신 이거를 이제 평가할 때 큰 사건이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찰리 커크에 대해서 정말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참 큰 별이 졌다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솔직히 모든 사람이 주장을 해도 돼요. 주장을 해도 되는데 내 생각이 맞으니까 네가 무조건 틀렸다 하면서 바로 분노와 이걸로 넘어가는 게 이제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건데 참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더 분열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강제적으로 생각을 사람들한테 주입시키고 하는 게 그게 되지가 않거든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무서워서 죽을까봐. 속으로는 그게 설득이 되겠냐고요. 근데 이렇게 한 명이라도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믿는 부분이 있으면 똑같이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팩트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평화적인 사람을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죽인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폭력을 정당화시킬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서로 이제 진영이 나눠져서 더 이제 분열돼서 그런 게 조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인의 명복과 그 남겨진 미망인 그리고
자녀 둘에 대해 참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사회가 점점 개인적으로는 이런 아티클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옛날엔 내가 보수가 여기였는데 10년이 지나서는 레프트가 여기고 보수는 여기고 10년이 지나서는 더 여기로 가고 더 계속 진보화 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어차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반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젠간 얘기를 하겠지만 글로벌리즘과 이런 매스 이미그레이션, 뭐 이민 정책들 그리고 이런 포퓰리즘 등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도 그렇고 찰리 쿼크가 캐나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캐나다는 지금 feeling nation이라고 얘기를 했고 개인적으로 동의 많이 합니다. 예전 여기도 민주당이 됐지만 이번에 카니가 뽑히면서 민주당이 됐죠. 캐나다는 자기들이 너무 나이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병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찰리 쿼크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25년째 살고 있지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또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민주당이 당선이 됐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이겼잖아요. 카니가.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속으로는 안타깝죠. 당연히. 뭐 속으로 아니고 대놓고 안타깝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그렇게 unemployment rate가 그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지금 성, 젠더 이런 이슈들도 엄청 심화되고 있고 그거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그걸 가르치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보수 전통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난 그것도 틀린 것 같아. 어떻게 사회가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거를 내가 어떠한 특정 보수적인 견해를 지키고 싶은데 너는 그거는 틀렸어. 너에게 벌을 줄게. 이게 올바른 사회인가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캐나다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특히 트럼프 같이 빡센 사람을 잘 상대하고 있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테리프 때문에 카니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런 방향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는 않죠. 미국도 그렇지만 캐나다도 지금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고 젊은 사람들이 힘들죠. 찰리 쿼크가 얘기했던 게 지금 first generation to feel depressed, 뭐 anxious, and feel poorer than previous generations. 그리고 자살률이 훨씬 높고 막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젊은 청년들이 겪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봤을 때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뽑았어요. 카니를. 근데 여기 살아봐서 제가 알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돈이 많습니다. 제너레이셔널 웰스를 잘 쌓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젊은 층은 집도 못 사고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젊은 층과 저기 조금 더 나이 드신 이런 제너레이션과의 생각도 갭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캐나다도 이런 찰리 같은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겠죠 속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뿌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캐나다 말고도 참 그래서 그의 죽음이 좀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런 방송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도 이랬어요.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런 견해를 표출을 해도 내가 문제가 없는 걸까? 내가 과연 예를 들어 공무원이었으면 난 이런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잘릴 테니까. 근데 그게 맞는 세상인가요? 내가 얘기하는 게 설사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부한테 불이익을 받거나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찰리 죽음에 대해서 잘 됐다. 총 뭐 옹호하더니 지가 뭐 말하는 총에 대해서 죽었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맞는 건가요? 남의 죽음을 그렇게 전 그래요. 뭐 바이든이든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지만 어떤 좌파가 그렇게 죽었어도 잘 죽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의 어떠한 그런 암살적인 것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죽는 게 그 누구든 누군가 그랬던 것 같아요. I wouldn't want that to the biggest enemy of my life. 한테도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참 와닿았습니다. 그게 찰리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인류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잘 죽었다 이런 마음에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가 됐든. 자, 이것을 끝으로 방송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